두 번씩이나 사랑을 거절한 조선의 궁녀. 성덕임은 왕을 15년이나 기다리게 했죠. 그리고 드디어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태어나지 못한 아이와 함께 떠난 그녀. 조선에도 제왕절개가 있었다면 과연 살 수 있었을까요? 어디 출신 중인의 딸, 부모님은 완전 가난. 어디 계셔. 덕임의 아버지는 청직이, 지금으로 치면 집사였는데요. 영의정까지 오른 양반집에서 일하고 있었죠. 좋은 집에 있다 보니 욕심이 생겼나 봅니다. 봉금 7천냥, 지금 가치로 대략 50억에 손을 대죠. 집사로는 평생 모아도 불가능한 거액을 횡령한 것인데요. 큰 죄를 저지른 그는 결국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나락갔죠. 그런데 이때 도움의 손길을 뻗은 자가 있습니다. 한중록의 저자로 알려진 해경궁 홍씨. 덕임의 아버지가 집사로 일했던 곳이 바로 해경궁의 친정집이었거든요. 덕임은 궁녀로 일할 기회를 얻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지내야 하며 궁궐 밖 가족과의 만남도 제한되지만 있을 때 많이 먹어도. 의식주가 보장되고 기술도 익힐 수 있는 궁녀. 누군가에겐 안정된 삶을 의미하는 축복, 다른 누군가에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족쇄. 하지만 몰락한 집안의 자식에겐 선택권이 없죠. 덕임의 집에서도 숟가락 걱정을 줄일 수 있었으니 좋아했겠죠. 4세의 친어머니를 여의고 계모 밑에서 자란 덕임. 친엄마도 없고 친아빠도 없고 해경궁을 따라 입궁하게 되죠. 그의 나이 10세, 1762년의 일이었죠. 뒤주로 가져오라. 그런데 1762년은 조선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때이기도 하죠. 이전 영상에서 다뤘지만 해경궁의 남편이었던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생을 마감한 해였습니다. 남편의 죽음 후 시아버지 영조는 며느리 해경궁을 궁밖의 본가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손자이자 새손 이산에겐 엄마가 필요하죠. 영조는 9일 만에 다시 해경궁을 부릅니다. 덕임은 이때 입궁한 것으로 보이죠. 자기 자식도 죽게 내버려둔 무자비한 시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해경궁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에 져서 한중록에도 나와있듯 남편은 지키지 못했지만 아들만큼은 꼭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때부터 궁은 말 그대로 긴장의 연속,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했죠. 지붕을 통해서 존용각 인근으로 침투. 실제로 이사는 죄인의 아들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큼 반대 세력이 상당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궁에 자객이 침입하는 사건을 겪어서 갑옷을 입고 잠자리에 들 정도였죠. 영화 영린에 나오는 정조 암살 이야기는 왕이 되기 전부터 매일 겪고 있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긴박한 순간 해경궁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성덕임이었습니다. 지극히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한다는 뜻의 지밀 라인으로 데려간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새손 이산이 성덕임에게 승은을 내린 것이죠. 차기 임금이 궁녀에게 호감을 표현한 겁니다. 이때 나이 이산은 15세, 성덕임 14세. 보통 15세가 되어야 후궁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산은 성인으로 인정받자마자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너희들은 모두 입거라면서 주상전하에게 시지본무. 궁녀는 왕과 결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차기 임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 No. 그런데도 성덕임은 승은을 거절합니다. 이산과 첫째 부인 사이에서 아직 아기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주체적이고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말하는데요. 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당시 궁녀의 삶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왕실의 살림을 책임지는 전문직 여성들을 궁녀라고 부르죠. 우리는 사극물을 보면서 많은 궁녀들을 봤습니다. 왕의 뒤에도 있고 왕비의 뒤에도 있고 왕의 엄마의 뒤에도 있고 왕의 아들의 뒤에도 있고 왕의 며느리 뒤에도 궁녀가 따라다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손자, 손자 며느리 뒤에도 궁녀가 있죠. 이렇다 보니 영조 시절 그 수는 무려 684명이었다고 합니다. 왕족은 고작 10명 남짓인데 이들을 모시는 사람은 70배에 육박하네요. 그들은 성덕임처럼 왕족의 비밀스러운 일과 시중을 들고 의복과 이부자리를 만들었으며 장식물에 정교하게 술을 놓고 씻을 물을 준비하거나 청소를 하고 계절에 맞춰 간식을 만들고 왕족이 먹을 음식을 만들고 빨래와 염색을 담당했습니다. 방마다 궁녀의 수는 10명에서 20명, 왕족 개개인마다 이런 방들이 있으니 수백 명의 궁녀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규모다 보니 체계적으로 인력을 관리했습니다. 궁녀의 직급 체계는 크게 상궁, 나인, 견습 나인으로 분류되는데 요즘으로 치면 나인부터 정규직이고 견습 나인은 인턴이라고 볼 수 있죠. 견습 나인의 수습기간은 무려 15년. 그런데 나인이 끝이 아니죠. 다음 직급인 상궁은 추가로 1, 20년이 지나야 가능했습니다. 평균 4에서 13세 정도의 견습 나인으로 시작하고 상궁은 평균 35에서 47세 된다고 하네요. 당시 궁 안 여성의 평균 사망 나이는 45세였는데 상궁이 되면 이제 떠날 날을 준비할 때가 온 것입니다.
길고 긴 시간을 거쳐 상궁이 된 선배들이 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젊은 궁녀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떠나는 상궁의 모습은 자신들의 미래, 자신들도 언젠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겠죠. 또한 궁궐에 갇혀 자신의 청춘이 헛되이 흘러간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궁녀는 영원한 궁녀, 떠날 수도 없죠. 이런 답답하고 뻔한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었죠. 비켜보게. 바로 왕족의 승은. 궁녀가 승은을 입으면 처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죠. 후계자를 낳으면 후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승은상궁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되죠. 승은상궁만 되어도 더 이상 청소나 빨래 같은 노동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넓고 쾌적한 곳에서 생활하게 되죠. 야, 아무도 없느냐? 좋은 옷과 음식이 제공되었고 자기 개발이나 취미 생활을 할 시간도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친정 식구들의 지위가 상승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이 되는 신분 상승의 유일한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극소수였습니다. 영조 때를 보면 수백 명 중 5명만이 승은을 입은 것으로 나오죠. 이러한 상황임에도 덕임은 그 흔치 않은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승은을 거절한 유일한 인물이죠. 그런데 궁녀에게 거절당한 이산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나는 이해하고 다시 재촉하지 않았다라고 이때의 상황을 전하죠. 그 시절 이런 관계가 가능했다는 게 놀랍네요. 흥미로운 점은 덕임의 이런 선택이 당시 시대 흐름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300년쯤 지난 시점, 여성들은 한문 교육에서 소외됐지만 한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죠.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해경궁 홍씨가 있습니다. 해경궁은 자신의 태몽이 사내아이였는데 여자아이로 태어나자 부모들이 실망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당대의 불평등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성덕임은 이런 해경궁을 모시며 영향을 받았겠죠. 해경궁의 딸들과 함께 곽장 양문록과 같은 작품을 필사하기도 했는데 당시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하여 책이 귀했으니 필사는 지식 유통의 핵심이었습니다. 성덕임이 필사한 곽장 양문록은 주인공 여성들이 가문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활약하는 주체적인 여성상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런 소설을 필사했다는 건 그만큼 주체성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죠. 차기왕의 승은을 거절하고 주체적인 여성이 등장하는 소설을 필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선택권 없는 한낱 궁녀였지만 실제로는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 기록들을 보면 이런 덕임의 모습이 정조의 사랑을 자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곽장 양문록에는 성덕임과 더불어 3명의 궁녀가 필사에 참여했죠. 드라마에 등장하는 궁녀 4인방의 이름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승은을 거절당하고 10년 후 이사는 정조로 등극합니다. 여전히 후계자는 없죠. 결국 주변의 압박으로 2명의 후궁을 맞이하는데요. 하지만 정조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죠. 정조 4년 다시 성덕임을 찾아가 두 번째 승은을 내립니다. 여전히 덕임을 잊지 못한 정조. 놀라운 점은 당시 덕임은 28세였다는 것이죠. 첫 번째 후궁은 12세, 두 번째 후궁은 16세였음을 비교해봤을 때 정조의 깊은 애정이 아니었다면 설명하기 힘든 일이죠. 승은은 또 거절당했지만 정조도 이번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덕임은 받아들이게 되죠. 2년 후 두 사람 사이에서 후사 문제를 해결할 아들이 태어났고 딸도 태어납니다. 성덕임은 이제 의빈성씨라는 후궁의 자리에도 오르죠. 사랑도 결실을 맺고 후계자 문제도 해결됐으니 이제 두 사람에겐 행복한 일만 남았을까요? 오히려 두 사람에겐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생후 100일도 지나지 못한 딸의 갑작스런 사망. 두 사람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정조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뭔가 선물을 주고 싶었고 2달 후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죠. 그리고 모자를 위해 중의당이라는 처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또다시 찾아온 비극. 세자로 책봉한 아들마저 홍역으로 사망한 것이죠. 두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특히 의빈이 걱정이었죠. 임신 5개월 차였던 그는 임신 중독증 증세를 앓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자연증으로 악화되어 아들이 떠나고 4개월 후 의빈마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조선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었는데요. 평민들은 20대부터 치아가 빠지기 시작했고 그때의 30대는 지금의 60대와 비슷한 외모를 보였다고 하죠. 환경이 나은 궁에서 생활했다 하더라도 28세에 첫 임신을 한 것은 체력의 절정기를 한참 지난 상태. 게다가 승은을 받아들인 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총 5년 6개월의 기간 중 최소 3년 이상을 임신 상태로 보냈습니다. 거의 매년 임신과 출산 혹은 유산을 겪은 것이죠. 거기에 연거푸 아이를 잃는 정신적 충격까지 더해졌으니 결국 마지막 임신에서 그의 신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같은 시기 유럽에는 이미 제왕절개가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성덕임이 살던 때보다 약 500년 전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난 사람도 있죠. 200년 전 스위스에서도 제왕절개로 산모와 아기가 모두 살아남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왕절개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진 방법이었죠. 성덕임은 사망 당시 임신 9개월 차, 태아는 미숙아가 아닌 상태라는 거죠. 인큐베이터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그녀가 제왕절개를 받았다면 살 수 있었을까? 같은 시기 유럽의 제왕절개는 지금의 제왕절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마취가 없었죠. 현대의학 개념의 마취가 시작된 것은 60년 후의 일이라서 수술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환자는 온몸을 비틀며 극심한 고통을 견뎌야 했죠. 감염에 대한 개념도 없었습니다. 수술 도구는 소독되지 않았고 손을 씻는 습관조차 없었죠. 항생제, 아직 세상에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궁을 절개한 뒤에 봉합도 하지 않았고 출혈을 막을 수 있는 지혈 기술도 없었습니다. 제왕절개는 유럽에서도 산모의 죽음을 전제로 한 시술에 가까웠죠. 스위스의 일하는 천운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살았을 수도 있죠. 성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만약 세자로 태어났다면 조선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정조 이후 조선은 세도정치라는 만국 태클을 탔고 왕조는 생기를 잃어갔으니까요. 정조의 사랑은 15년의 기다림 끝에 꽃피었지만 그 인연은 5년 만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실로 참혹하고 측은하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다. 이제부터 국사를 의탁할 때가 더욱 없게 되었다며 심경을 전했죠. 정조시대의 공식적인 기록 중 여인에 대한 감정은 의빈성 씨가 유일합니다. 정조는 오직 그녀 하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녀가 마지막 숨을 쉰 중의당을 정조는 죽을 때까지 집무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그녀의 무덤에 직접 글을 썼고 수많은 제사마다 그녀를 위한 제문 한 줄 한 줄에 그리움을 새겼습니다. 또한 정조는 의빈과 무녀세자의 무덤을 나란히 만들어줍니다. 원래 세자와 후궁은 신분이 달라서 같은 곳에 묻힐 수 없지만 정조는 오히려 26,000그루의 나무를 무덤가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울 때마다 찾아갔죠. 여전히 그곳은 효창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조의 이런 행동들은 조선 역사에 유례가 없던 일이죠. 그래서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로맨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15년 동안 기다렸고 고작 5년 동안만 행복했지만 그녀가 떠난 후에도 그 사랑을 지켜냈죠. 그 판타지는 지금도 숲 아래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